아까 제가 강연할 때 얘기했으니까 짧게 이인영 최고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다른 견해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개념상의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년 중임제라든지 또는 분권형 정부제 또는 혼합형 정부제, 이원 정부제 아주 막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정치권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하여튼 우리 권력 구조가 분권과 협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제 권력을 어느 특정 집단이 독식하지 말고 분권, 공유, 그리고 협치를 주장하는데 분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 권한을 분권을 확실히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도 분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기한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입되어 있는 견해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고 또 하나는 분권형 정부제 또는 이원 정부제 또는 혼합형 정부제라고 부르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전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인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여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분권형 정부제를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로 야당이 들고 있는 논거는 과연 상권 분립을 더 명확히 해서 지금 정부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로 준다고 해서 또는 지방분권을 해서 약간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준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제일 문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주인데 역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다. 정치 제도보다도 정치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권력기관 당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대통령이 독주를 하지 않고 제대로 균형 있게 정치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행권을 나누어서 대통령과 총리한테 권한을 이분시키는 제도, 분권형,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권력을 나누면은 그 권력을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냐. 현대사회에서 외치 근데 외교하고 경제가 아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기능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달리 전체를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비판적인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전 분야 하는 그런 올와 나신 게임을 하지 말고 단계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서 그나마 개선된 형태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인영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청권과 그 다음에 입법권 예산 제출한 것은 완전히 국회로 넘기고 그 다음에 행정권 중에서 지방 행정권은 완전히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주고 또 감사원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게 해가지고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내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장관을 지금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만 아니라 국회에서 약간 추천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더 동의를 지금 국회에서 않지 않아요 장관들에 대해서는. 근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완벽한 걸 갖다 원하지 말고 단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자 해서 이 단계적 사고방식에 의한 이혼 집정부 아니죠. 사면 중임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논의하면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기본권과 오히려 지방분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기본권은 현재 헌법 하에서도 해석을 잘 해내면 일정하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물론 새롭게 기본권, 정보 기본권, 무슨 생명권, 안전권 이런 걸 다 신설하자고 하지만 신설되지 않아도 현재 잘 해석하면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6번 바뀌었는데 전부 다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정치 문화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같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자칫하면 4년 중임제가 8년 단임제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서 정말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견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젖혀두고 기본권 문제가 강조가 되는 것은 저는 약간 처음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처음에 우리 의도하고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먼저 권력구조를 고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또 안 되면 뭡니까? 안 되는 대로 우리는 단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연성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놓고 우선 합의된 기본권이라든지 그 밖에 또 지방분권 제도를 고치고 바로 또 이어서 권력구조 부분에 관해서는 총선이 한 3년 남았으니까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깐다면은 그런 논리도 수용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고 기본권이 중요하니까 기본권 먼저 고치자 하는 논리는 제가 볼 때 처음에 헌법 개정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인데 대통령께서 국민 참여 기원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국민 참여 기원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원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담는 거라고 해서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해관계자한테 맡기면 타협이 안 되고 계속 평생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한테 토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원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든 것처럼 헌법 개정안 중에서도 권력구조 부분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든지 또 안 되면 국회가 정말로 끝내 그것을 못 해내면 정부도 견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은 다음에 그걸 견안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옆에 우리 이인영 정치인이 계셔서 내가 좀 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한 1년 동안 개헌운동을 해보니까요. 개헌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치인들이 개헌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절실하게 개헌에 대한 문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안 돼요. 세 번째는
계열의 논의가 너무 편파적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요. 그래서 계열의 논의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인영 최고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